네, 안녕하세요. 차탄상입니다. 자, 현대차 영상 일단 찍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차 들어갈까 말까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텐데 제가 정확하게 진단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오늘 시청해주시면 좋은 타이밍, 좋은 타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5일선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5일선에 닿지도 않습니다. 5일선 닿지도 않아요. 그런 5일선에 우리가 닿으면서 간다라는 건 조종폭이 나왔을 때 5일선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자, 우리가 보면은 5일선이 올라갈 때 5일선에 닿으면서 간다라는 건 5일선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봐봐요. 우리가 조금만 확대해서 보더라도 5일선 닿지도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5일선이 닿지도 않는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5일선 닿기 전에 그냥 미리 매수한 매수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에 대한 관점보다 매수세에 대한 관점이 워낙 강하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저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현대차를 바라보는 외국인이나 기관차들한테는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어. 왜? 얘네들은 10년 동안 현대차가 15만원에서 20만원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한 건 봤는데, 그죠? 2011년부터 15년간 이것만 봤는데 새로운 가격이잖아요. 그죠? 이 새로운 가격에 아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건 현대차의 이제 자동차 기업이 아닌 이제 로봇 기업에 대한 부분으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 언제 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냐? 저는 5일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5일선 보면은 38만 5천 원, 39만 원이거든요. 요 자리가. 그러니까 요렇게 살짝 내려올 수는 있겠죠. 요 정도? 요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들고 있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고, 신규 진입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잡아서 분할로 매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러면 현대차를 매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가파라지고 있어요. 그죠? 외국인들이 하루도 안 쉬고 매도를 계속합니다. 요때 아틀라스 한번 공개하고 급등 나오고 나서부터는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가파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외국인들이 안 좋아서 지금 현대차를 매도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다. 보시면 환율이 오늘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환차손이 생길 수밖에 없다. 환차손 아시죠? 내가 1달러에 1450원을 받아서 들고 왔다. 근데 내가 1450원짜리 종목을 들어가서 3% 수익이 나서 1500원이 됐다. 1500원을 1달러 바꿔 나갈라 하는데 1달러가 15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난 주식으로 3% 수익을 봐도 환율로 3% 손해를 봤죠. 그럼 이거 뭐요? 도찐 개찐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차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아셔야 돼요. 외국인들이 요즘에 뭘 많이 하냐면 선물환을 많이 해요. 선물환. 그러니까 이 환율에 대해서 손해를 보기 싫은 외국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금처럼 1달러에 얼마? 1달러에 1450원이었을 때 1500원 되면 나 손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물환에 걸어놓는 거예요. 은행에. 야, 내가 너 1달러에 1450원 맡겨놓을 건데 이거 변동성 위로 생기든 아래도 생기든 내가 환차 이익도 안 얻을 거고 환차 손도 안 얻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거에 대한 수수료 0.2%, 0.3%, 요 정도 수수료만 먹고 나한테 1달러 나중에 1450원에 그대로 돌려주면 돼. 이런 선물환 거래를 많이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또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환차손 때문에 이제 매도한다. 요 부분도 사실 많이 안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건 좀 연속적으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영향은 조금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대차를 매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현대차가 이제 로봇 사업을 해서 뭐 아틀라스 3만 대를 만들겠다. 요것 때문에 이제 로봇 기업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것보다는요, 이 주식의 기본적인 구조가 뭡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들으시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주식의 기본적인 구조가 뭡니까, 여러분들?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면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죠? 그러면 현대차가 로봇 사업을 함으로써 매출과 이익을 어떻게 확대시킬 건가요? 자, 3만 대 로봇 자체가 지금 공장에 28년도부터 30년도까지 들어가서 투입을 한다라고 해도 단기적인 이익을 줄이기는 이익을 높이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겠죠. 근데 저는 이거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계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 중요한 얘기예요. 요 정도의 이제 로봇이 들어갔을 때 이 인력에 대한 부분이나 또 매출에 대한 부분이나 이익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늘어날지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속도가 이익률 개선의 속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시장에 녹아 있거든요. 근데 그 이익률이 얼마나 개선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요? 오히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기대감이죠. 왜? 무조건 좋아지는 건 맞잖아요. 근데 얼마나 좋아질지 모른다. 이것 자체가 주가를 무한정으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현대차의 주가를 발목을 잡아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15년 동안 박스권에 있던 건 현대차가 미국 시장 진출 잘하고 전기차 사업 빨리 진행해서 빠르게 점유율 잡아가고 이거는 너무나 좋단 말이에요. 너무나 좋아요. 이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성장률이 눈에 보여요. 성장률이 눈에 보인다. 1년에 1000만 대 판 거 갑자기 내년에 2000만 대 팔 수 없잖아요. 이것처럼 성장에 대한 부분 한계성이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로봇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성장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요. 이제 뭐예요? 업사이드가 확 열렸다라는 거예요. 현대차가 100만 원 가서 시가총액이 200조가 되더라도 시장은 뭐예요?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현대차? 갈 수 있지. 야, 테슬라가 1000조인데 현대차가 왜 못 가? 이런 분위기 형성되는 거예요. 테슬라가 지금 매출과 이익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회사가 아니죠. 뭐요? 미래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잖아요. FSD,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나 로봇이나 우주항공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테슬라에 녹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당장의 매출과 이익을 바탕으로 올라간 회사가 아니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자동차를 팔던 회사에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막혀있던 부분들을 이번에 뚫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현대차가 지금 여기가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싸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요? 저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웃긴 소리죠, 되게. 그죠? 되게 웃긴 소리죠. 근데 이거는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제가 뭐 100만 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니 200만 원, 300만 원 가서 액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AI 시대에서 뭐 AI 거품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현대차가 어쨌건 보여주는 로봇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뭐예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노동집약적 기술 구조를 어떻게 된다? 인건비나 퇴직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당연히 고정비에 대한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뭐요? 기술 집약적인 아틀라스가 뭐한다? 유지 보수비로 전환해서 고정비의 변동 비화를 만든다. 근데 이게 얼마나 절약될지가 모른다라는 게 보다 현대차의 주가를 펌핑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익이 엄청나게 개선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 불확실성, 노사 갈등, 인력 부족으로 공장 정리 리스크가 어떻게 된다? 안정해진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모베드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봐봐요. 이 모베드라는 요게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제가 봤을 때는 이익을 좀 극대화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모베드를 양산해서 여기 들어가는 부품을 만든 회사가 누구죠? 모베이스 전자죠. 그럼 봐봐요. 모베이스 전자 보면 지금 주가가 어때요, 여러분들? 연속 상한가예요. 연속 상한가에다가 모베이스 주가도 연속 상한가. 이 지금 모베드에 대한 부품을 공급한다는 이유 하나만은 주가 이렇게 갔어요. 계양전기 봐봐요. 현대 트랜시스의 로봇 부품주 뭐죠? 로봇 부품 공급한다는 내용을 어떻게 갔어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현대차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현대차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고 현대차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가져가면서 추가적으로 자동차 부품주 확인하셔야 된다. 모베이스 전자, 계양전기 다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근데 로봇 사업에 뛰어들면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폭등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아틀라스 로봇을 양산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부품 공급망의 대대적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아틀라스 한두 대 만들 때는 미국, 일본,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받았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과 양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지금 현대차가 자동차 만들면서 해외 공급망에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아니죠.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한테 1차 벤더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받고 있어요. 누가? 현대차가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뭘 할 수 있다? 로봇 부품 산업을 진출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아이디어가 뭘 만든다?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미리 우리가 주식을 선점해서 먹을 수 있는 공짜 자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로봇 부품 국산화가 핵심이고 많은 물량들을 안정적이고 싸게 만들려면 분명히 국내 벤더들이 필요해요. 고정밀 감속기 수요 폭발, 액추에이터 수요 폭발, 센서 수요 폭발, 이 부분들이 정밀 제어 부품은 공급망은 필수적으로 형성해야 된다. 기존의 부품사들이 로봇 핵심 부품사로 변모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제 흐름만 보더라도 봐봐요, 여러분들. 우수 AMS 자동차 부품주죠. 급등 나왔잖아요. 그죠? 또 누구 올라갔어요? 에코캡. 어제 에코캡 급등 나왔죠. 구형테크 급등 나왔죠. 뭐 하는 회사들이에요? 자동차 부품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번쩍 뛰셔야죠. 아, 현대차 가져가면서 자동차 부품줄 봐야겠다. 이 생각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현대차 가지고 가시면서 지금 영상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 자동차 부품주 확인하셔라. 제가 여러분들 현대차 타이밍 아직 잡으신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는 거겠지만 나중에 정말 많이 올라갔을 때 또는 눌림목 깊게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혹시나 조금 더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싶고 몇 타임 잡아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겁니다. 010-845-9501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현대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요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아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주들 있죠. 많이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을 못 사요, 무서워서.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는 종목을 사셔야 돼요. 왜? 그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우리가 싸진 종목은요, 싸진 이유가 있고요, 비싼 종목 비싼 이유가 있거든요. 항상 비싼 이유가 있는 종목들을 잘 타이밍을 잡아서 눌림목에 들어가셔서 수익을 챙겨야 된다. 이렇게 전달드리고 마무리하겠고요. 자, 위쪽에 제가 번호 남겨놓은 쪽으로 제가 자동차 부품주도 하나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께 넣어 드릴 테니까 요거까지 꼭 확인해 보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품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뭐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요?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뭐요?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뭐였어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뭐요?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야?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해서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간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 구간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으로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